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우리투자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긴 했는데 지금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다 나온 상태여가지고 오늘은 그냥 바로 잭슨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잭슨홀 미팅 지난주에 잘 끝났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죠? 네, 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예. 사실 시장에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관세로 인해서 높아지는 환경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파월 의장이 완화적인 스탠스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호응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점,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정도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네. AIT를 폐지하고 FIT로 이제 회귀를 한다라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제가 이제 프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화적으로 시장이 좀 받아들인 가장 큰 원인이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가 함께 낮아지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다소 이상한 균형이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잡컷이라든지 7월의 잡컷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해고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 신규 고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제 이민 정책 쪽을 살펴보면은 이 부분 때문에 고용 시장의 고용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면서 고용 시장이 좀 이상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발언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제일 좀 걱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관세라는 비용이 추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단에서도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P&G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언급을 했던 상황이라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반등이라는 부분이 누가 봐도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림이었거든요.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하방 압력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을 우리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바라본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읽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가 목표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됐는데, 네. 이 부분은 앞으로의 물가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유연한 정책 방향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잭슨홀 미팅이 끝난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 시장에서 굉장히 커졌거든요. 오늘은 조금 꺾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죠? 네,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금리가 올라서고 주가도 조금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예. 보였는데, 파월 의장이 완화적인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전과 같이 매 회의마다 낮아지는 그런 그림을 예상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그림을 바라보고 확인하면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좀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다소간의 좀 차익 실현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는 자명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든 아니면 우리나라 증시든 글로벌리 자산 가격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금리에 대해서 사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려왔었는데,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하나는 이제 높은 정부 부채, 미국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의 높은 정부 부채, 그리고 이로 인한 재정 적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저희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왔고요. 특히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 투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사실 저희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26년 11월 중간선거까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 중간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그 부분을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기를 어느 정도로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되는 그림들, 낮아지는 그림들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배경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환경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에서 재정 효율화라는 부분을 이제는 재정을 확대해서 쓰겠다라는 부분으로 전환한 부분, 더불어서 이제 SLR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유동성 환경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그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좀 유동성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질 텐데, 그 부분을 투자 쪽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OBBBA에서 살펴보시면은 기업단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AI 액션 플랜과 같은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투자단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은 좀 확실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잘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에는 당장은 숫자는 좋지 않겠지만 내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지금 당장 숫자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다른 면모를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한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매수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또 뭐 1,4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다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금리가 낮아지는 원인이 미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결국 미국의 성장 기대가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 관점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원달러 환율 관점에서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자산, 그러니까 원화 자산에 대한 매력도를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이 된다라는 것 자체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네. 결국 파월 의장의 이런 완화적인 스탠스 때문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좀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변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네, 저는 변수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에서 하나는 이제 경기가 얼마나 둔화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이 부분은 시장 전반적인 그림을 좀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며칠 뒤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 내부적인 색깔을 좀 바꾸는데 좀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저희는 가장 좀 중요한 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다시피 고용시장에서 이미 하방 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보험성 인하라고 한다면은 과거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할인율 자체를 좀 낮춰주는 부분들, 그리고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기대감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가 정말 부러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쇼크를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자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부정
부정적인 해석으로 좀 읽힐 수가 있거든요. 경기가 침체로 돌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랬을 때에는 주가가 좀 급락하는 양상을 일단은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부분, 경기가 얼마나 하방 압력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저희는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경제 지표를 생각을 해봤을 때 9월 초에 이제 또 8월에 대한 비농업 고용자 수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게 제일 좀 잘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도 9월 초에 발표될 고용지표에서 상당히 좀 많이 가능성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소버린 AI라든지 어쨌든 AI 투자 자체를 상당히 좀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고, 투자 주체들의 자금력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풍부한 투자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 AI에 대한 버블을 판단할 만한 시기조차도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자체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시장 전반 혹은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 여력을 좀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이 됐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주로 뽑히는 것들, 뭐 부동산이나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뭐 홈빌더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쪽보다는 이제 또 다시 AI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색깔을 가늠하게 되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증시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회복한 상태죠. 한미 정상회담도 뭐 큰 변수 없이 끝났는데 우리 증시 계속 잘 갈 수 있을까요? 상당히 좀 논란들 내지는 뭐 이슈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도주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불과 이제 지난주에 불거졌던 뭐 원전에 대한 불공정 계약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아무래도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 전부 다 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을 했다시피 어쨌든 협력 관계 자체가 지속이 된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주가는 다른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등락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주도주 영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이제 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어제 이제 상법 개정안 2차적으로 좀 국회 본회의를 좀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물론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규제적인 부분도 여전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쪽 영역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모멘텀이 여전히 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직 9월 국회 본회의가 이제 아직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 모멘텀이 이어진다는 것은 정치권에서의 의지를 그만큼 강력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장기적으로는 약간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짧은 시각에서, 그러니까 짧은 타임 호라이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소외주 영역단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한다면은 제약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가장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이제 소외되었던 것들 중에 반도체도 좀 포함이 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좀 기대한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영역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히 소외되고 있는 자동차 쪽을 생각을 해보면은 딱히 지금 당장 무언가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반 경직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무언가 좀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랑 뭐 수혜주들도 좋긴 하지만 소혜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중에 특히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